해운의 손목에는 닳고 다른 옥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목걸이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빛을 잃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보며 언젠가 자신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밤이 되자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밤 해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삶처럼 위태롭고 가여운 존재의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온몸이 비에 젖은 채 흙탕물에 고꾸라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다. 강아지는 떨고 있었고 그 작은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해우는 잠시 망설였다. 가족들에게 들키면 또다시 혼이 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소매를 찢어 강아지의 몸을 감쌌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와 달리 마치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편안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몸을 떨었지만 해운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강아지를 위해 밥을 챙겨주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양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저 더러운 짐승을 치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또 불행이 닥칠 거야. 양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해운의 손에 들린 밥그릇을 쳐냈다. 밥그릇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밥알은 흙탕물에 섞여버렸다. 해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땅에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모든 이에게 공개된 추하고 더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후 마을에 재앙이 닥쳤다. 극심한 가뭄이 들이닥치자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버렸다. 사람들은 해운에게 모든 것을 탓했다. 저 아이가 불행을 몰고 다녀 저 아이를 쫓아내야 해. 양부모는 사람들의 말에 공포에 질려 해운을 쫓아냈다.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할 거야. 해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해운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낡은 옷과 옥 목걸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모든 이에게 공개된 추하고 더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운이 마을을 떠난 지 사흘째 그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더욱 심해졌다. 갈라진 논바닥에서는 흙먼지가 푹푹 일어났고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그들의 눈은 이제 이성을 잃고 희생양을 향한 광기로 번들거렸다. 해운이 마을을 떠났으니 재앙이 멈출 거라 믿었던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저 아이가 뭔가 불길한 것을 남기고 갔을 거야. 억측과 소문은 꼬리를 물었고 그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혜운의 양부모는 마을 사람들의 빗발치는 원망과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혜운이 떠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을 이장은 양부모에게 찾아와 마을 전체가 당신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소 라고 쏘아붙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혜운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평판과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였고 마을의 안녕을 방해하는 재앙 그 자체였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양부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혜운을 찾아 다시 데려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 하지만 그들은 혜운을 사랑하는 딸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희생양으로 내어줄 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위협적인 눈초리와 비난 속에서 혜운의 양부모는 결국 혜운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혜운을 미끼로 던지기로 한 것이다. 혜운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밤이 되자 몰래 마을을 떠나 혜운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혜운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혜운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의 죄책감을 혜운에게 전가하고 싶어 했다. 혜운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옷은 이미 말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옥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몸을 굳혔다. 양부모였다. 그들은 혜운의 앞에 나타나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딸이라도 되는 양 연기했다. 혜운아,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마을 사람들이 널 다시 보고 싶어 해.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혜운은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하려는 비열한 의도였다. 혜운은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는 거대한 거절의 벽과 같았다. 양부모의 얼굴에서는 가면이 벗겨졌다. 이 망할 년 우리가 널 데리러 왔는데 감히 쌩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하게 생겼어.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손은 혜운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혜운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혜운은 낡은 오두막집에서 홀로 잠을 청했다. 밖에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혜운의 양부모는 그녀를 잡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분노에 차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우리를 배신했소. 그 아이는 우리를 버렸소.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혜운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혜운을 불행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혜운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들은 혜운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혜운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해운은 멀리서 들려오는 횃불과 소리를 들으며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증오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살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파괴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해운은 낡은 옥 목걸이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운은 온몸이 젖은 채로 숲길을 헤매고 있었다. 발밑에 흙은 질척거렸고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뛸 힘이 없었다. 어둠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그녀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면서 해우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길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였다.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옥 목걸이가 미약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희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는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 빛은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빛을 따라 그녀의 눈앞에 한 줄기 강렬한 불빛이 다가왔다. 웅장하고 거대한 검은색 리무진이었다. 그 차는 마치 어둠 속의 거인처럼 그녀의 앞에서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해운의 눈에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민혁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의 젊은 CEO였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쓰러져 있는 해운에게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옥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그 목걸이는 민혁의 어머니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물건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며 그 목걸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민혁은 그 목걸이가 이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해운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해운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해운을 자신의 리무진에 태워 집으로 향했다. 해운은 따뜻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민혁은 해운이 잠든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해운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우정은 마치 자매처럼 깊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해운의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졌다. 민혁의 어머니는 그녀를 찾아 헤매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민혁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혜운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그의 어머니는 혜운의 손목에 있는 옥 목걸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혜운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혜운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혜운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혜운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혜운의 눈에서 자신의 친구를 보았다. 그녀는 혜운의 손에서 자신의 친구를 느꼈다. 그녀는 혜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혜운이 민혁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혜운이가 엄청난 부자를 만났대. 그 아이가 마법을 부려서 그 부자를 꿰어냈대. 양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혜운이 갑자기 부유해진 것을 질투했다. 그들은 혜운을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들은 혜운의 재산을 빼앗고 싶었다. 그들은 혜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양부모는 민혁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혜운이 불운의 아이이며 마법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혁에게 혜운을 다시 자신들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민혁은 그들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그들이 혜운에게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혜운에게 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혜운에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민혁은 양부모에게 말했다. 혜운은 이제 저의 가족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혜운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혜운을 괴롭힌다면 나는 당신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양부모는 민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양부모가 민혁의 집에서 돌아간 후 그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증오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혜운이가 우리 모두를 배신했다. 그녀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아이야. 그녀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마을에 가뭄이 온 거야. 그들은 민혁의 재산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들은 혜운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혜운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혜운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양부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공개적인 모욕의 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았다. 서울에서 온 TV 카메라와 기자들이 도착했고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모여들었다. 이 모든 것은 양부모와 재혁의 작품이었다. 재혁은 양부모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혜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함을 증오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함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싶어 했다. 그는 혜운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마을 회관의 무대 위에는 혜운의 양부모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생양을 찾는 광기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마이크를 잡고 해운을 향해 소리쳤다. 해운아, 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대가다. 네가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고통을 받는 거야. 해운은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양부모는 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이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이 아이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아이야. 당장 이 아이를 버려. 아니면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혁은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해운의 손목에 있는 옥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마치 태양처럼 밝고 따뜻했다. 빛은 양부모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양부모는 해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해운의 목걸이를 빼앗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해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쳐져 있었다. 그들은 해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은 해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양부모는 해운에게 말했다. 이 아이야,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해운은 양부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양부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민혁이 해운에게 다가왔다. 그는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해운아,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혁은 양부모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부모는 민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혁은 양부모와 기자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운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해운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해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해운의 손은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강렬했다. 그의 말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민혁의 말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해운의 양부모가 민혁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거짓말쟁이야. 이 아이는 우리를 속였어. 이 아이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아이야. 그들은 해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해운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쳐져 있었다. 그들은 해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은 해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양부모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해운에게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부모는 민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혁은 모든 이들 앞에서 해운의 손목에 있는 옥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목걸이는 눈부신 빛을 발산하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민혁은 그 빛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비밀을 지키는 열쇠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 민혁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저의 어머니의 친구의 딸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이 아이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아이를 괴롭힌다면 나는 당신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민혁의 말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민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혁은 양부모를 향해 다가가 말했다. 당신들은 해운을 버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민혁은 양부모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양부모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양부모는 민혁의 말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해운을 품에 안았다. 해운은 민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민혁은 해운에게 말했다. 해운아, 괜찮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해운과 민혁이 무대 위에서 내려온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혜은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큰 사과이자 가장 깊은 반성이었다. 그들은 혜은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끝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경찰차가 마을 회관 앞에 멈춰 섰다. 민혁이 사전에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혜은의 양부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혜은에게 돌리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혜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혜은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나 분노 대신 이상하게도 공허 한만이 남았다. 그녀를 괴롭히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민혁은 혜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은아, 괜찮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혜은은 민혁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혜은은 민혁의 가족이 되었다. 민혁의 어머니는 혜은을 자신의 친딸처럼 따뜻하게 보살폈다. 그녀는 혜은에게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혜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았다. 민혁의 집은 혜은에게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받고 보호받는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민혁은 혜은에게 말했다. 혜은아,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을 내게 말해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혜은은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양부모의 잔인한 거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증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혜은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혜은과 민혁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혜은은 민혁에게 물었다. 민혁 씨,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저처럼 불운한 아이를. 민혁은 혜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혜은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에게서 나의 어머니를 보았어. 그리고 너의 손목에 있는 옥 목걸이를 보았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와 아주 친한 친구였어. 그녀는 평생을 너의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찾았어. 민혁은 말을 이어갔다. 혜은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해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시간은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조용히 흘렀다. 해운이 민혁의 가족이 된 지도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혁과 그의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은 그녀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이제 그녀는 불안에 떨던 작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밝고 긍정적인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처럼 빛났다. 민혁의 어머니는 해운에게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해운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밤마다 그녀를 품에 안고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해운은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가시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받고 보호받는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가뭄이 멈추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후 그들은 자신들이 해운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을 후회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민혁의 집을 찾아왔다. 늙은 이장은 대표로 해운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해운아, 우리가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를 모욕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너를 상처 입혔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해운은 그들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넓은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다시 해운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해운은 학업에도 매진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미술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 속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그림에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희망과 용기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는 곧 촉망받는 신인 화가로 떠올랐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기록이었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민혁은 해운의 재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고 그녀의 전시회를 열어주었으며 그녀가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해운은 민혁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에 자신의 꿈을 활짝 꽃피울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운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운은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씨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민혁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커플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혁은 해운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해운아, 나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어요. 해운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민혁 씨,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그들의 약혼식은 조촐하지만 진심으로 가득 찬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다. 결혼 후 해운과 민혁은 함께 뜻을 모아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들의 재단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해운과 민혁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해운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작품은 더욱 깊고 풍부한 감성을 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출간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책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운은 이제 더 이상 불운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사랑해주는 민혁이 함께였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최고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감동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 마을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기와집의 뒷뜰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운의 집이라 불렸고 그곳에는 해운이라는 8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그림자 같아서 가족들조차 그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저녁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해운의 몫은 항상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과 누렇게 뜬 국물뿐이었다. 그녀는 식탁 아래 작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쨍그랑거리는 숟가락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녀는 숨죽인 채 기다려야만 했다. 해운은 가족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식사를 했다. 낡은 나무 바닥에 차가운 온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잡채가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감히 손을 뻗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녀가 손을 댄 음식은 불길하다고 여겼기에 그녀는 그저 밥알을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빛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녀의 세상은 고요했고 그녀의 밤은 언제나 외로웠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벽을 타고 기어가는 거미와 창문 유리에 맺힌 물방울들 뿐이었다.